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심코 올린 그 반찬 한 접시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공육이나 인공색소, 또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 이미 위험하다고 이렇게 알려진 음식들을 이런 것들은 피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매일같이 반복해서 먹고 있는 간식과 반찬들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의외의 음식 3가지는 일반적인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서 만들어 먹고 또 건강하다고 믿고 습관처럼 반복하는 음식들이죠.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고혈당, 고인슐린, 또 만성염증 상태에서 오래 묶어둔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암세포에 있어서는 정말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음식은요, 고온에서 볶거나 튀긴 뒤에 거기다가 또 설탕, 물엿으로 코팅한 그런 전분 음식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밀떡, 떡볶이. 전분 함량이 매우 높고 고온 조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또 고추장, 설탕, 물엿이 더해지면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그런 현상이 자주 또 일어나고 인슐린 분비가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게 되면 몸은 만성염증과 암이 자라기 쉬운 대사 환경의 토양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달콤한 양념으로 볶거나 튀긴 육류 반찬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육볶음 같은 거, 또 닭강정 같은 음식인데요. 설탕, 물엿을 넣고서 그런 상태에서 고온 조리를 하게 되면은 AG라고 그러죠. 당독소라고 그러는데, 즉 이 당독소가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염증을 키우기도 하고 또 세포 노화를 빠르게 만들기도 하고 암 발생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암세포는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포도당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반찬이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만은 매일같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암세포는 매일 정말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음식은 오래 보관된 그 견과류들하고요. 견과류 조림 같은 거, 그리고 곡물 반찬인데요. 견과류와 곡물은 몸에 좋다는 우리가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갖고들 계시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관 상태가 나쁘면 가장 위험한 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땅콩, 호두, 아몬드 같은 이런 견과류를 조림으로 만들어서 오래 두고 이렇게 먹다 보면은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패가 진행되고 또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어떤 독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간세포를 직접 파괴하기도 하고 간암을 유발하는 핵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해독 공장인 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무너지게 되면은 암을 막아낼 마지막 방어선도 함께 약해지게 되는 거죠. 자연의학적으로 보면 이 음식들을 자주 먹는다면은 모두 같은 이런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지금 이 몸이 계속 저장만 해야 하는, 해독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야 라는 그런 몸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회복할 여유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몸의 메시지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 오래 지속되다 보면 몸은 치유보다는 생존 모드에 갇히게 돼버립니다. 암은 이 생존 모드가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암세포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 예방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밥상에서 어떤 반찬에 젓가락을 대느냐, 그 사소한 선택이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불에 과하게 어떤 조리된 음식 대신에 신선한 어떤 생채소 선택, 설탕 코팅 볶음 대신에 그냥 쪄서 먹는, 삶아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패된 오래된 견과류 대신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저녁 아마 밥상 앞에서 이 질문 하나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반찬이 지금 내 몸을 살리고 있을까? 아니면 입에만
좋아하는 것을 내가 계속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된장과 김치, 우리는 당연히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혹시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닐까? 저는 항상 어떤 의학적인 관점과 자연치유적 관점을 균형 있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된장과 김치는 발효식품이고 또 미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된장, 김치의 그 상당수는 염도도 높고 또 단맛이 첨가되는 경우도 많고 장기 보관을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로 많이 자주 먹게 되면은 항염증 그런 효과보다는 염증 자극이 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영양학 저널, 학술지죠. Journal of Nutrition과 그리고 또 국제 독성학 저널인 Food and Chemical Toxicology라고 하는 이런 계열 연구를 보면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 이소플라본 그리고 펩타이드 이런 또 유산균이 항산화 작용과 그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적절한 발효식품은 암 예방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을 빼고 된장은 몸에 좋다, 김치는 항염 음식이다 라고 말하면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높은 그 염분과 매 끼니 반복하는 섭취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위암 발생률과 염분 섭취와의 관계는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고염 식단은 위점막을 반복적으로 손상시키고 또 헬리코박터의 그 파일로리균이라고 그러죠. 그 독성을 강화하게 되고 위점막 세포와 변이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짠 음식을 자주 먹는 그런 문화권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의학적 사실에 가깝습니다. 위암 전 단계 그 판정을 받은 환자분 사례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저는 인스턴트 거의 안 먹었어요. 매일 집 된장국에 김치만 먹고 살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된장국 또는 그 된장을 기반으로 한 찌개류에다가 김치류는 항상 기본 반찬으로 해서 그걸로 밥을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한 결과로는 위점막 자체가 만성 염증 상태였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된장, 김치 이것을 딱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좀 줄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된장, 김치는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된장은 주식이 아니라 그냥 양념이어야 됩니다. 또 김치는 주인공 반찬이 아니라 여러 생채소 중 하나여야 합니다. 영양소의 어떤 균형과 다양성이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오상십사법,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 이렇게 다양한 채소가 식탁에 오를 때 된장과 김치는 그중 맛을 돋구는 조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 만들어질 때 혈액은 맑아지고 세포는 회복을 시작합니다. 췌장이라는 게 어떤 장기인지를 알아야 췌장에 안 좋은 것들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췌장은 2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췌장에는 이자액이라고 하는 이 췌장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은 이 효소들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효소들이 분비가 될 때에 앞에서 단계인 입과 위, 여기서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소장으로 음식이 넘어가야 췌장의 역할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씹어서 먹고 위에서 충분히 위산이 섞이게 해서 분해가 돼서 그 다음에 소장으로 내려오게 해야 췌장이 과도하게 일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췌장의 2번째 역할은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한다는 게 2번째 역할이죠. 그래서 몸에서 혈당이 높아지면 그 혈당을 인슐린을 통해서 낮춰서 인슐린이라는 건 열쇠 같은 역할을 하고 포도당과 같이 합쳐가지고 근육세포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이 있죠. 근육세포가 인슐린이 와도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 췌장은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를 해도 혈당이 안 없어지면 나중에는 이걸 하다 못해서 인슐린이 오히려 되레 떨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1형 당뇨 상태, 그리고 2형 당뇨의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약으로도 조치가 안 돼가지고 인슐린을 주사를 하는 당뇨 환자분들이 있죠. 1형 당뇨분들이 그렇고 2형 당뇨 오래되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완전히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걸 포기해버린 상태가 됐을 때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췌장이 과도하게 일하는 상태를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상황에 되어야 되겠어요? 너무 혈당이 높아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고, 천천히 먹으면서 꼭 씹으면서 입과 위의 역할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충분히 분해가 돼서 소장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혈당을 빨리 올리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가공당, 단순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빵, 떡, 면으로 대표되는 밀가루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음식들은 완전히 분해를 시켜가지고 원료가 되는 밀과 쌀 같은 거를 한번 갈은 거지 않습니까? 갈아가지고 압착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가루를 뭉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우리 입에서도 그냥 잘 녹지만 위에서도 금방 녹아가지고 소장으로 그냥 빠르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혈당을 엄청 빠르게 오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인슐린을 과도하게 췌장이 분비를 하게 되는 거고, 인슐린을 분비를 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췌장에 아주 국소적인 염증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천천히 먹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위해서는 먹는 종류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현미밥 중심으로 먹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채소 중심으로 먹어라 말씀을 드리는 게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이제 가공을 좀 덜 해라, 생채식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쪄서 먹거나 익혀서 먹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그거는 흡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방사능물질이나 무기질, 비타민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먹기 위해서는 생채식도 일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쌈야채 6, 7장 먹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믹스커피나 이런 것들, 설탕도 들어있어서 문제지만 프림이나 이런 것들이 포화지방 역할도 하고 약간 트랜스지방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췌장에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트랜스지방 하면 우리가 뭐 도넛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기름에 튀기는 음식들이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기름에 튀길 때는 이제 오랫동안 뭐 50번, 100번 이렇게 튀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튀기다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그냥 식용유였던 것들이 가공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부가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의 염증 반응을 굉장히 심하게 일으키고 췌장에도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을 일으키는 데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주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술인데요. 췌장에 염증이 많이 심해질 때에 췌장염, 특히 만성 췌장염이 됐을 때 췌장암 확률이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술이 만성 췌장염, 급성 췌장염도 일으키지만 반복되다 보면 만성 췌장염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술, 특히 뭐 초록색 소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알코올만 들어가면서 과도하게 췌장에 일을 하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췌장암의 가장 주요 원인이 술일 것 같죠? 췌장염을 일으키니까. 아닙니다. 담배가 1위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담배가 가장 췌장암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 담배는 철저하게 끊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파즙과 배즙 우리가 종종 먹죠.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당약방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는데, 항상 그렇지만 원재료를 먹는 것과 즙을 내서 먹는 것은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문제는 당분이 농축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가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을 가당, 설탕을 추가로 쳐서 맛을 좋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파에도 배에도 다 당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농축을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액체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 결국은 또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좋은 성분도 있지만 췌장에 안 좋은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즙이라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먹어서 당분을 높이는 것은 또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소량으로 적절하게 먹든지 아니면 원물로 먹는 것도 습관을 들이셔라. 특히 배 같은 경우도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겉에 잘 씻고 껍질째 먹어버려 하셔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맛 없다고 밥을 물에 말아 드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위와 그다음에 입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 소장으로 넘어가서 췌장이 일을 좀 덜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에 밥을 말아 먹거나 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에 밥 말아 먹으면 그냥 후루룩 하면서 그냥 마시듯이 들어가잖아요. 쌀알이 작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위에서도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산이 다 희석이 돼가지고 녹이는 역할이 덜해지고,
또 입에서도 씹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췌장에 과도한 일을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에서 다 췌장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미밥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서 천천히 삼키는 거를 추천을 당연히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장아찌나 이런 젓갈 같은 것도 우리가 그것 자체로도 너무 염장이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이 삭으면서 발생하는 그런 발암물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 염분 자체도 이제 위에도 악영을 미쳐서 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췌장에도 과도한 염분이 악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짠맛으로 먹는 거니까 다른 반찬들을 안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섬유질, 항산화물질,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을 안 먹게 되는 거죠. 흰밥에 그냥 김치 한 점, 흰밥에 그냥 젓갈 한 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먹게 되면 췌장은 과도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고 다른 항산화물질이나 이런 것들 없는 상태로 식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밥은 현미밥으로 초록색 채소 꼭 챙겨서 그리고 과일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물질을 충분히 챙기는 식사를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